우리가 식탁 위에서 마주하는 가장 치열한 논쟁 중 하나는 바로 탕수육 소스를 고기 위에 시원하게 부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바삭한 튀김옷을 고수하며 소스 그릇에 조심스럽게 담글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가치관과 통제 욕구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심리적 태도가 깊숙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방식은 곧 우리가 삶의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소스가 튀김에 스며들어 일체감을 이루는 조화가 중요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끝까지 튀김의 본질을 잃지 않는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 선택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는 고지능자의 인지적 습관이나 세대적 배경 그리고 신체적 조건이 심리에 미치는 영향 같은 다양한 심리적 기제들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찍먹을 선호하는 이들의 내면에는 강한 자기 주도성과 경계 설정에 대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지능자들이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패턴을 분석하며 자신의 사고 과정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찍먹파에게 소스는 어디까지나 선택적 요소입니다.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만 소스를 묻히겠다는 의지는 외부의 자극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계하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이는 마치 신체적 조건이 심리적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자연스럽게 권위와 통제력을 갖게 되는 물리적 기제처럼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도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관찰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찍어 먹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식사의 모든 과정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합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불확실한 변화보다는 자신이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물의 본질이나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을 나타냅니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내면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은 대인관계에서도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명확한 경계를 선호하곤 합니다. 반면 소스를 고민 없이 들이붓는 부먹파는 통합적 사고와 수용성이 높은 심리적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모두 겪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 온 세대의 유연함과 닮아 있습니다. 바삭했던 고기가 소스를 머금고 부드럽게 변하는 과정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하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낙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탕수육의 완성은 소스가 고기에 충분히 배어들어 서로 다른 요소들이 섞여 만들어내는 제3의 맛이 구현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삶에서도 갈등보다는 화합과 융합을 추구하며 개별 요소의 독립성보다는 전체가 이루는 조화로운 결과물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평화주의적 면모가 식탁 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셈입니다. 찍먹파가 고수하는 바삭함은 단순한 식감이 아니라 자신이 정한 원칙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지식 한계를 명확히 알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가지는 신중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튀김과 소스를 철저히 분리함으로써 각각의 본질을 온전히 느끼려는 태도는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들에게 식사는 각 재료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조합을 스스로 찾아가는 탐구의 과정입니다. 반면 부먹파가 추구하는 맛의 융합은 복잡한 세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하려는 거시적 관점을 투영합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 나름의 의미를 찾고 적응해 나가는 모습은 마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서 살아남은 세대의 생존 전략과도 유사합니다. 바삭함이 사라지는 대신 얻게 되는 부드러움과 깊은 풍미를 수용하는 것은 삶의 불확실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낙천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들에게 소스를 붓는 행위는 개별적인 것들이 섞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결합의 순간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누군가 묻지도 않고 소스를 부어버렸을 때 느끼는 심리적 저항의 정체입니다. 이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본능적인 위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생일 파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요함을 지키고 싶어하는 것처럼 찍먹파에게는 식탁 위의 평화를 유지하는 자신만의 명확한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단순히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공간을 얼마나 일관되게 지키느냐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식탁에서 자신의 방식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중요한 심리적 의식이 됩니다. 또한 부먹과 찍먹 사이의 갈등은 우리가 타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공동체의 규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소스를 붓는 행위는 모두가 같은 맛을 공유하자는 무언의 합의이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집단적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하는 고전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섬세한 취향이 무시된다면 이는 집단 속에서의 소외감이나 자신의 통제권을 상실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타인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고 나의 내면을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식탁 위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타인과 관계를 맺는 기술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수육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사실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삶의 방식이 서로 부딪히며 균형을 찾아가는 흥미로운 심리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소스와 고기를 함께 볶아서 내오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서 두 세계의 언어를 모두 습득한 세대가 보여주는 절묘한 유연함과 닮아 있습니다. 찍먹의 바삭함이라는 과거의 가치와 부먹의 조화라는 현재의 요구를 뜨거운 불꽃 위에서 하나로 녹여낸 이 방식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고차원적인 통합과 절충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기보다 제3의 접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완성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변화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건강한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또한 식탁의 한쪽에는 소스를 붓고 다른 쪽은 남겨두는 반반의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얼핏 결정 장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정교한 전략에 가깝습니다. 고지능자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개의 정신적 모델을 동시에 가동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처럼 이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만족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이는 단순히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찍먹과 부먹이 가진 장점을 모두 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철저한 분석적 사고의 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심리적 요소는 누가 이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권력 역학입니다.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가 은연중에 권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식탁에서도 목소리가 크거나 주도권을 쥔 사람의 방식에 따라 전체의 식사 형태가 결정되곤 합니다. 만약 권위적인 누군가가 구성원의 동의 없이 소스를 부어버린다면 이는 단순히 식습관의 강요를 넘어 상대방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취향을 굽히고 집단의 결정에 따르는 이들은 조화와 안정을 우선시하는 높은 수용성을 보여주지만 그 내면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갈등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논쟁이 유독 뜨거운 이유는 우리가 거쳐온 급격한 문화적 변동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거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며 한 그릇의 음식을 나누어 먹던 문화에서 개인의 취향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통이 찍먹과 부먹이라는 상징적 대결로 치환된 것입니다. 90년대생들이 아날로그적 향수와 디지털적 문법 사이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했듯이 우리 역시 식탁 위에서 집단의 통일성과 개인의 개성 사이의 균형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작은 선택들은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연결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선명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바삭함을 수호하려는 찍먹의 의지도 조화를 수용하려는 부먹의 유연함도 모두 각자의 생존과 만족을 위한 정당한 심리적 기제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식탁 위에 마주 앉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다른 세계관을 인정하고 공존의 기술을 배워가는 소중한 과정이 됩니다. 찍먹과 부먹의 선택은 단순히 입맛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특히 단체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의 결정에 묵묵히 따르는 이들의 심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대 간의 갈등을 중재하며 양쪽의 마찰을 흡수하는 X제니얼 XENNIALS 세대가 겪는 감정 노동과 닮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확고한 취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양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보가 반복될 때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피로감이 쌓이게 되며 이는 식탁이라는 작은 공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타인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바삭함을 포기하는 행위는 겉으로는 배려로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집단 내에서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억제하는 고도의 사회적 적응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이들에게서는 강한 자기 결정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생일을 특별한 날이 아닌 평범한 하루로 여기며 외부의 축하나 의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자신의 행복을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찾지 않습니다. 찍먹이든 부먹이든 자신이 가장 즐거울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태도는 내면의 단단한 자존감을 시사합니다. 타인이 소스를 부으려 할 때 정중히 자신의 몫을 따로 덜어내는 결단력은 신체적 조건이 주는 위압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심리적 권위를 형성합니다. 이는 자신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만족을 이끌어낼 줄 아는 이들의 특징으로 일상적인 삶의 태도에서도 주도적인 면모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지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이들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자신의 고정관념을 수정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식탁 위에서도 상황에 따라 방식을 바꾸는 유연한 심리 상태가 존재합니다. 평소에는 찍먹을 고수하다가도 고기가 지나치게 딱딱하거나 소스의 풍미가 깊을 때는 부먹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신념을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업데이트 가능한 모델로 바라보는 지적인 태도와 연결됩니다. 과거의 습관에 갇혀 바삭함만을 고집하기보다 현재 주어진 음식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맛을 도출하기 위해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또한 90년대생들이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리며 독특한 노스텔지어를 형성했듯이 우리 역시 식탁에서 과거의 방식과 현대의 취향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시켜주던 탕수육의 기억이 부드러운 소스의 맛으로 남아있다면 성인이 된 후의 취향은 세련되고 깔끔한 찍먹으로 변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성장하며 겪은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적 성숙을 반영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면서도 현재의 복잡한 문법에 능숙하게 대처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찍먹과 부먹의 논쟁은 어쩌면 잃어버린 순수함과 지켜야 할 자아 사이의 줄타기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식탁 위에서 펼쳐지는 이 선택의 연속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입니다. 타인과의 거리를 조절하고 변화를 수용하며 때로는 자신의 원칙을 수호하는 이 모든 과정이 탕수육 한 접시에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방식을 관찰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논쟁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방식의 우위를 가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그려온 타인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 다름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인간 심리의 지도를 그려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보여주는 사소한 결단력은 실제 사회적 성공이나 리더십의 잠재력과도 기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이 방에 들어설 때 자연스럽게 시선을 모으고 권위를 획득하는 물리적 기제처럼 자신의 먹는 방식을 명확하게 제한하거나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행위는 일종의 비언어적 지휘 신호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소스는 반만 부을까요? 라고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재하는 높은 사회적 지능 SQ를 가진 리더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는 고지능자들이 복잡한 사회적 역학을 먼저 읽고 실행에 옮기는 패턴과 일치하며 단순한 식사 예절을 넘어 집단의 만족도를 관리하는 고도의 심리 전략입니다. 반면 자신의 취향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돌발적인 행동에 침묵하는 이들의 내면에는 학습된 무력감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이 반복되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식탁 위에서 벌어지는 작은 침범들에 대해 어쩔 수 없지라며 체념하는 방어 기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 말 없이 소스를 부어버리는 사람의 심리 밑바닥에는 타인의 영역에 대한 인지적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방식이 정답이라는 자기중심적 확신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태도는 협업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인 피로감을 주며 관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90년대생들이나 제니얼 세대가 보여주는 선택적 고립의 미학을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어울리는 것을 즐기면서도 자신의 본질이 섞여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찍먹을 고수하며 소스 그릇을 자기 앞에 따로 챙기는 행위는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만의 프로필을 관리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현대인의 심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함께 먹지만 나의 바삭함은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이 무언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존엄과 취향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부먹과 찍먹의 논쟁은 우리가 타인의 다름을 얼마나 우아하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시험대입니다. 고지능자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지적 겸손을 보이듯 우리 역시 나와 다른 방식이 더 맛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찍먹의 단단함과 타인과 어우러지는
부먹의 유연함이 식탁 위에서 충돌이 아닌 공존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소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탕수육 한 접시는 단순한 열량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온도와 깊이를 측정하고 서로의 결을 맞추어가는 가장 일상적이고도 위대한 심리 실험실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식탁 위의 전쟁을 종결짓는 화합의 심리학에 도달했습니다. 부먹과 찍먹의 대결이 유독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남은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맛의 우위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 나라는 개인의 독립성과 우리라는 공동체의 결속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탕수육 한 접시를 두고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실랑이는 사실 우리가 타인의 세계관을 얼마나 우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의 확고한 원칙을 무례하지 않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가장 일상적인 수행의 장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가장 성숙한 단계는 자신의 취향을 고집하는 상태가 아니라 상황과 상대에 따라 자신의 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상인지 METACOGNITION의 상태입니다. 고지능자들이 자신의 지식 체계를 고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듯 식탁에서도 오늘은 당신의 방식대로 부드럽게 먹어볼까요? 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여유는 관계의 주도권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심리적 권위를 획득하는 길입니다. 타인의 방식을 수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정서적 연결감은 바삭한 튀김옷의 식감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만족감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90년대생들과 제니얼 세대가 아날로그의 향수와 디지털의 편리함을 동시에 품고 살아가듯 우리 역시 식탁 위에서 과거의 공동체적 미덕과 현대의 개인적 취향 사이의 황금률을 찾아야 합니다. 소스를 붓기 전에 부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짧은 질문 하나는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고도의 사회적 배려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소스를 부었을 때 덕분에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맛을 알게 됐네요 라고 화답하는 것은 갈등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성숙한 소통 기술입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이 전제될 때 식탁은 전쟁터가 아닌 서로의 다름이 어우러져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존의 축제가 됩니다. 결국 찍어서 먹기와 부어서 먹기 중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동시에 내 앞에 앉은 타인의 마음결을 읽어내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찍먹의 단단한 자아와 부먹의 부드러운 포용력이 한 그릇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음식의 맛을 넘어 사람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탕수육은 차가운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뜨거운 공감의 매개체여야 합니다. 이제 식탁 위에 놓인 탕수육 소스를 바라보며 미소 지어 보십시오.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고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당신만의 독특하고 소중한 문법입니다. 서로의 문법이 부딪혀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 우리의 식사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하나의 예술이자 깊은 심리학적 통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삭함과 부드러움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인간적인 체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식탁 위의 완성형이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